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컴의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학교 교직원 지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개별적으로 좀 갈까 하다가 뭐 한두 개의 학교가 하는 건 아니라서 제가 좀 통칭해가지고 대학교 교직원 합격 자소서 작성법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좀 보시면 여러분이 일반 기업과는 달리 대학교 교직원은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직원 자소서 작성 관련된 필요한 내용만 깔끔하고 간결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교직원은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일반 행정 쪽, 그 다음에 기술직 분들. 근데 거의 대다수는 일단 일반 행정직 쪽에 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요걸 작성했던 시점까지 2025년, 죄송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월 현재까지 나온 채용 공고를 좀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채용 공고를 살펴보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세부적인 직무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학교들이 진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직무들을 뽑고 있는지를 제가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강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약점이 있는가, 또 이것만 파악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고, 이를 어떻게 보완시킬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찾은 곳은 경기대였고요. 경기대는 뭐 일반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 그다음에 입학사정관 쪽이 있고요. 크게 행정과 기술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체의 어떤 경쟁률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 지원하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경기대 옆에 있는 아주대입니다.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 그 다음에 여기 입학사정관 분들을 뽑았고, 역시 기술직 쪽들은 ICT 정보통신, 그쵸. IT 쪽을 좀 많이 IT 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에 359명. 똑같은 경기도권에 있죠. 수원에 있고, 여기는 200명이다, 359명이다. 확실히 아주대가 인기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건국대입니다. 제 목요기도 한데,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에 역시 430명. 그 다음에 IT, 그죠? 전산 쪽, 기술직은 전산 쪽 분들. 일반 행정이 아주대랑 비교했을 때 지원하신 분들이 더 많죠. 건대도 430명. 그 다음에는 고대입니다. 고대. 고대는, 행정, 전산, 자산관리, 사서, 데이터 엔지니어. 그러니까 참 이게, 일반 행정은 말 그대로 이제 각 부서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들인 거고, 자산관리는 보통 이제 총무 쪽이죠. 그 다음에 역시나 기술지 쪽은 또 IT 쪽이다. 이런 걸 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행정이 생각보다 적네요. 285명. 그 다음에 사서를 뭐 따로 이렇게 또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죠. 여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의 특성상 연구장비, 지능정보, 일반 행정이 14명밖에 지원 안 하셨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다른 데랑은 뭐 어떤 지역이라든가 뭐 학교의 특성이 있으니까 또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예, 좀 떨어지죠.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입니다. 포항에 있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도 입학사정관, 시설관리, 정보화 개발, 그 다음에 일반 행정인데 23명. 아직까지 요때는 좀 시간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학교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그쵸.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죠.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교. 울산대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이 120명. 그 다음에 산학협력단에 있어서 의학연구 지원이 22명 뚝 떨어지죠. 역시 전산.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곳과 달리 기술직이 건축도 있고요. 기계설비도 있죠. 좋습니다. 일반 행정 120명.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가 또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다른 곳이라 그냥 좀 갖고 와봤고요. 요건 좀 참고해 주시고.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4월 직원 채용해서 사무직 일반행정의 국제. 그러니까 이거 좀 구체적으로 나왔죠. 일반행정인데 국제부서고 에리카 쪽에 있어서의 건축. 그 다음에 창업기획교육. 창업교육기획 및 홍보. 여기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 아무래도 허수들이 좀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아직 좀 시간도 남아 있고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작성했을 때 가장 최근의 시점은 숙대였습니다. 숙명여대는 일반행정과 국제입학과 IT.
그래서 그냥 일반 행정 쪽에 있어서의 공고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좀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고를 좀 계속 업데이트해서 저도 올릴 거고 여러분이 내가 어느 쪽을 좀 타겟팅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학교를 가고 싶어 아니면은 난 IT를 할 건데 어딜 갈 거냐? IT 직무를 학교들이 항상 뽑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있었네요. 영남대. 대구에 있죠. 대구가 아니라 경산에 있죠. 자, 일반 행정이 39명.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있는 것 같고요. 여기 굉장히 디테일하죠. 건축 있고, 기계 건축 설비, 전산, 시스템 관리, 사서, 통신, 영상 편집도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채용 공고를 좀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외로 이런 쪽을 학교에서 좀 많이 뽑습니다. 왜냐면 학교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무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공교롭게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을 제가 다 가봤거든요. 강의도 다 해봤고, 한양대도 가보고, 한동대도 가보고. 제가 유일하게 안 가본 곳이 여기, 여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만 못 가봤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가봤는데, 이게 뭐 내가 대입을 하는 곳이 아니라 근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적인 게 제일 크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제일 유리하긴 할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좀 채용 공고를 좀 살펴봤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자소서 작성을 위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작성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기업과는 달리 대학교 교직원이 갖춰야 되는 역량은 무엇인가? 이게 좀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 역량은 사실상 일반 기업에서도 필요한 역량이지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이래저래 찾아보면서 최신 트렌드, 또 제가, 합격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와드렸던 분들에게 또 여쭤보고 해서 이 부분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 및 행정 역량을 강조한다. 최근 대학들이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서 위에도 나와 있었죠. 연구, 재정, 기획, 학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호한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을 좀 올렸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거의 등록금을 못 올렸어요. 그럼 대학교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바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은, 요 직원분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영업사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원, 협력,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잘 세일즈 따올 것인가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강조하는 것이 되게 좀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대학들도 블라인드 채용하고 있죠. 예전엔 대학교 교직원 가려면 진짜 스펙이 어마어마해야 했습니다. 근데 블라인드 쪽으로 사실 가면서 좀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는 아직도 채용의 어떤 전형 절차를 보면 좀 되게 예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인적성 검사, 또 영어 면접, 토론 면접 등 다양한 평가 방식,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보수적인 평가 방식을 아직도 좀 쓰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제가 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스펙 지원자의 증가죠. 대학교 교직원 채용 경쟁률이 예전보다 높진 않아요. 대학교 교직원이 사실상 그 교직원 연금 있잖아요. 사학연금. 뭐 요것 때문에 인기가 좀 많았는데 이제 그것도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고 또 대학교 교직원 자체에 모든 대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되게 보수적인 문화죠. 이분들은 물론 이제 직원분들이에요. 교수님들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교수님들을 거의 약간 뭐 제가 그냥 지금 갑자기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보통 처장님들이 다 교수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처럼 되게 유연하고 그다음에 뭐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그런 분들보다는 이제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공무원 조직 비스무리하게 약간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요즘 우리 젠지 분들은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기업 문화상. 물론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보단 떨어지긴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 여겨지고, 좀 전문 쪽에 있어서 행정 쪽이니까 석박사 학위자분들이 많이 지원하시죠. 근데 이거보다 요즘엔 더 중요한 게 뭐냐? 실제 대기업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대기업에서 좀 열심히, 좀 이름 있는 대기업에서 근무 잘하셨던 분들이 들어가고 있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기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스펙이라고 한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나오신 분들이 뭐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대기업에 좀 너무 숨막히는 경쟁 문화,
그런 거라기보다는 학교에 오면 좀 그런 건 덜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실제 여러분들과 같이 경쟁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일 거다.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꼭 이분들만 가시는 건 아니니까 대신에 나랑 경쟁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죠. 실제 업무 경험이 있냐? 그다음에 너를 뽑으면 어떤 가치를 우리한테 줄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좀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아주 뻔한 그런 행정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 기업 대비 자기소개서 작성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게 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일단 요걸 잘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많은 대학교들 사실 다 지원하겠죠. 지역적인 요건만 만약에 뺀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 지원하실 거고. 그렇다면 학교라고 하는 것이 뭐 기업처럼 대단히 성장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되게 많이 다를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학의 교육 이념, 이런 거 있죠. 어떤 발전 계획과 나의 가치관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다? 아니면 100% 뭔가 믿게 해야 된다? 그러진 않아요. 좀 약간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런 게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꼭 질문이 들어오잖아요. 아니, 행정직은 다른 대학교 행정직도 많은데 왜 우리 대학교냐? 라고 하는 뭐 쉽게 얘기해서 회사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요건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들은 뭐 홈페이지를 보신다거나 아니면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연구 쪽을 지원하려고 해. 그런데 마침 이 학교가 연구 쪽에 있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포인트 매칭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고요. 자, 기획력 및 행정 업무 역량인 거죠. 그래서 연구, 학사, 지원, 재정, 시설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업무가 중심이지 단순한 문서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 업무는 제일 중요한 게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걸 기획하고 또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 제가 적어놨죠. 이전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할 때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국에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경험이 있다. 이게 뭐예요? 지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잘 분석했다는 것도 좋고, 새롭게 잘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나와주면 제일 좋겠지만, 요러한 소재를 발굴하셔야 된다. 요러한 역량으로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을 작성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짜 두 번, 세 번 말하면 입 아픈 게 바로 뭐예요? 대인관계와 소통이죠. 학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내 구성원과의 협업 및 원활한 행정 처리를 강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생을 상담할 수 있고 교수진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유관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학사 행정 운영을 도운 경험,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잘해서 결국에 어떤 일을 잘 처리한 경험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은 이게 만약에 좀 어떤 기회나 시간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결국 학교는 돈을 벌려고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공성과 봉사 정신이니까 이 부분도 어떤 항목에 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걸 가지고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은 뭐 위에는 내용들을 또 한번 강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결국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던 거나 개선했던 경험을 쓰셔도 좋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개선했다. 학생 교원 지원 서비스 향상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역시나 아까처럼 무엇인가 분석해서 개선안 제안했다 등. 그래서 5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정리하는 차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실제 요 네 가지 지원 대학의 비전과 가치와 연계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역량 제시, 그 중에 또 하나의 역량 제시, 그 다음에 좀 정성적인 공공성도 제시해 주시면 좋다. 그래서 결국엔 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경험들은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개선했던 그러한 것들을 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은 그래도 여러분이 작성해 놓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학교마다 항목은 다르지만 미리 작성하면 좋은데 제가 쭉 봤거든요. 근데 제일 괜찮은 학교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숙명여대 게 좀 좋았어요. 숙명여대 교직원 자소서 항목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아서 요걸 기반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항목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 대학교인지, 지원한 동,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은지죠. 그래서 구조를 잡으십니다. 왜 숙명여대인지에 대한 관심 및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나의 가치관이나 경험과 대학의 비전을 간단하게 연결시켜 주시고 들어가서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마지막에 난 들어가서 이 부서에서 그냥 열심히 행정 업무 하겠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뭐 연계된 부분을 더 잘 개선하거나 강화시켜 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예시 여기다 적어놨고 아이디어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은 구체성이 핵심이다. 어차피 구체성이 좀 비슷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 숙명여대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보고 싶어요? 어느 부서에 무슨 일을 해보고 싶어요?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숙명여대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이죠. 그리고 그에 따른 강점과 약점인데 사실 이 2번과 3번이 좀 겹치긴 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이 학교에서 좀 많이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등인데, 이 부분은 3번과 좀 겹쳐져도 됩니다. 하지만 2번에서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성장 과정이 아니라 내가 왜 학교 교직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공공성이나 봉사,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쉽게 얘기해서 성격상 장점과 단점 그런 부분들을 좀 기술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험들을 쭉 성장 과정식으로 일단 기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예시와 소재 아이디어 있으니까 요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3번이 제일 중요하죠. 대학교 직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일단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대학교 직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다. 요렇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내 경험을 연결시켜야 되겠죠. 사실 이거에 멋들어진 단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걸 정하신 다음에 있는 거를 남기시고 없는 건 소거시키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잘 분석하거나 무엇인가를 잘 기획해봤던, 그래서 결국에 개선해봤던 경험을 써주시면 좋고, 2번과 3번은 합쳐서 쓰셔도 돼요. 근데 어찌됐건 모든 학교가 다 이걸 물어보니까 그냥 역량을 정의 내리지 마시고 대학교 직원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먼저 정의 내리시고 그에 따라 여러분의 역량을 뒤에다 뒷받침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은 이제 지원 분야 관련된 경험 또는 경력을 업무 순으로 자세히 기술해라.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경험을 연대순 아니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필요한 역량으로 카테고리화 시킬 수도 있을 거고 해서 쭉 한번 경험들을 작성해 보셔라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사실상 어떤 학교든지 간에 여기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요 소재들,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항목들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숙대의 항목을 잘 작성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는 무엇보다도 소재와 구조예요. 근데 요즘에 자기소개서 항목들은 구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를 잘 발굴하느냐에 그 경쟁이니까 잘 한번 발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작성하셔서 서류 전형 뚫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작성하셔서 꼭 요 자소서 전형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거 클릭하시면 저한테 오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반적인 2025년도에 여러분이 지원하실 수 있는 예, 그 대학교 교직원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될지에 대한 감을 좀 잘 잡으시고 원하시는 곳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